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2월 5일 이하 현지 시간 조용히 출항했다. 출항 당시 링컨 항모에는 함재기가 가득 실려 있었다. 이들 전력은 출항 후 미국 본토와 하와이 사이 제3함대 관할 구역에서 대수상전 전술훈련 스와트를 실시하고 2월 16일 모한구로 복귀했다. 스와트-T는 항모 전단이 해외 전개에 앞서 실시하는 훈련 중 하나다. 통상 스와트-T가 끝나면 항모 전단 전체가 모여 임무 배치 전 훈련 CAM2X를 한 달간 실시한 뒤 임무 출항에 나선다. 링컨 항모가 스와트-T를 끝냈다는 것은 이 항모 전단이 3월 하순 즈음 해외에 전개된다는 뜻이다. 링컨 항모 전단의 출항 준비는 당초 예정보다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제7함대 전진 배치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항모 한 척이 레이건 정비 시기에 맞춰 대신 투입된다. 항모 전력의 순환 운용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칼 빈슨 항모 전단이 투입된 것도 레이건 항모의 정비 입고 일정에 맞춘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4월 투입됐어야 할 칼 빈슨의 교대 전력인 시어드웨어 루스벨트 항모가 3개월 이른 1월 정역 투입됐다. 루스벨트의 교대 전력으로 올해 10월에나 올 예정이던 링컨 항모가 벌써부터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링컨 항모 조기 출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항모 집결 신호탄이라는 데 맞춰졌다. 올 봄에는 한국 총선과 대만 총통 취임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이 시기 중국 또는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미국이 항모 전단을 최대 규모로 동원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때 동원되는 항모는 칼 빈슨 로널드 레이건 시어드웨어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등 정규 항모 5척, 아메리카 복서 등 경항모 2척, 프랑스 샤를 드골과 이탈리아 카보르 등 총 9척에 달한다. F-35B 함재기 운용 능력을 갖춘 일본 경항모 2척까지 가세할 경우 11척이라는 전대미문의 항모 전력이 태평양에 집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항모 전력의 집결 자체보다 주목해야 할 디테일이 있다. 바로 링컨 항모의 함재기 구성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직 링컨 항모 전단의 구성은 공식 발표된 바 없지만 최근 실시된 스와트에서 그 전력이 일부 공개됐다. 호위함으로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 스프루언스가 배속됐고 항공 전력으로는 제9항모 항공단 CB-9이 확정됐다. 2019년 F-35C 스텔스 전투기로 기종 전환을 시작한 VMFA-314는 이름 그대로 해병대 소속 비행대로 미 해군 항모 전단의 파견 형태로 배속되는 전력이다. 미 해군 해병대에서 가장 빨리 F-35C 전투기 완전 작전 운용 능력 FOC를 갖춘 부대이며 F-35C 전투기 12대가 편제돼 있다. 2022년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돼 최초로 해외 전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2022년부터 해외 전개되는 미 항모 전단에 한 개 비행대씩 편제되는 F-35C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FA-18F의 전투 행동 방향이 최대 79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한다. 함재기의 전투 행동 방향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진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F-35B의 최대 강점은 역시 5세대 전투기라는 점이다. 5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춰 적이 원거리에서 탐지하기 어렵다. FA, E4A, F도 같은 체급 전투기 중에선 레이더 반사 면적 RCES 이 작은 편이지만 중국 항모 전단 전투기나 방공 구축함 레이더로 수백 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중국 J5 전투기 대비 작전 방향이 절반에 불과하고 탑재 공대공 무장의 사거리도 짧다. 미국 항모 전단이 FA-13F 함재기만 운용해서는 중국 항모 전단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반면 F-35C는 전투기 방공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차에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췄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제133 전자전공격 비행대 VAQ-1333 소속 EA-XA-7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도 기존 모델과 다른 무장을 갖추고 등장했다. 그간 EA-257G는 이전 세대 전자정이 EA-XB 프라울러부터 적용된 ALQ-9 전자전 제머제머도를 사용해왔다. 반면 이번에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VAQ-333의 그라울러는 모두 차세대 전자전 장비 ALQ-249 일명 NGJ-MB를 장착했다. 현용 ALQ-99는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지속적인 개량 덕에 지금도 세계 최강 전자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장비는 적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아군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덕에 2007년 모의 공중전에서 그라울러가 세계 최강 전투기 F-22A 랩터를 상대로 승리했을 정도다.